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중개보수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직거래로 상가 권리금 계약 매물을 조금 찾아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워낙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서 뭐 상가 직거래하는 방법, 그리고 상가 뭐 권리금 계약하는 방법 이렇게 검색을 해보신 이후에 영상을 보시고 나도 한번 따라해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아마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상가를 직거래로 계약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뭐 문제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장점, 단점 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직거래를 하는 게 이득일지 손해일지 한번 판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권리금 계약 장점 먼저 세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편하게 매물 위치나 임대차 조건을 파악할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거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개보수를 아낄 수 있다. 첫 번째, 먼저 편하게 매물 위치 조건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직거래 매물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분들께서 많이 방문하시는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나 그런 곳에 이제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직거래 관련해서 매물 조건이라든지 상세 위치, 그리고 권리금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 자세한 정보들이 사업자분들이 인증을 거쳐서 글을 작성하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분들께서는 방에 앉아서 컴퓨터만 하나 있으면은 검색해서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 제가 장점으로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거래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건데, 이제 사업자분이랑 창업자분이 그 상가 계약하려는 곳에 현장에서 만나서 세세한 사항들을 짚어가면서 서로 권리금을 조율을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개사분 역할 없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중개보수를 아낄 수 있다는 부분인데, 상가 권리금 계약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정 중개 보수 자체가 아무래도 주택이나 아파트보다 요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창업자분들께서 다소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거래를 통해서 안전하게 리스크 없이 정말 계약이 안전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중개보수를 좀 아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가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직거래를 시도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단점 살펴볼 텐데요. 네 가지 사항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양한 매물을 비교를 할 수가 없다 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권리금이 적정 수준인지 파악하기가 힘들다. 세 번째로는 영업 신고나 뭐 허가라든지 그런 행정 절차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계약서 작성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있다. 차례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상가의 입지, 자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직거래 카페에 가입을 해서 혹은 뭐 커뮤니티에 방문을 해서 직거래 매물을 찾아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창업을 희망하고 있는 그 상권에 직거래 매물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제 자영업자분들께서 뭐 이제 외식업이든 뭐 판매점이든 본인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영업을 하면서 가게를 이제 양도양수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거래 카페에 본인 상호라든지 뭐 위치라든지 임대 조건들을 명시를 하게 되면은 영업을 하는 동안 방문할 수 있는 고객분들이 혹여나 볼까봐 그게 조금 걱정이 돼서 직거래 카페에 못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께서는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조용히 의뢰를 해서 계약을 시키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분께서는 직거래 카페에 있는 이제 매물들만 체크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입지도 좋고 임대 조건도 좋고 권리금도 괜찮은 그런 좋은 매물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매물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직거래의 좀 단점이라고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권리금 수준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힘들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예비 창업자분 입장에서는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직거래 사업자분이랑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변에 있는 다른 상가나 뭐 점포들이 어떠한 수준으로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고 거래가 되는지 사실 파악할 길이 없죠. 기존 사업자분이 그래서 과도하게 권리금을 요구를 했을 때 창업자분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적정 수준인지도 모르고 계약을 한 경우에 이후에 이 부분을 알게 돼도 돌이킬 수도 없고,
그 높은 금액의 권리금을 나중에 본인이 양도할 때 받아내기 힘든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손해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반면에 만약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런 매물들을 체크를 하고 좀 의뢰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부동산에서 갖고 있는 이제 매물들을 다양하게 비교를 해보면서 임대료 수준이랑 권리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본인 예산에 맞는 매물들을 추려서 조금 선택을 하시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영업 신고랑 허가 행정 해결 능력인데요. 이 사항은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 등록만 내고 영업하는 업종들 빼고 외식업 같은 경우나 이제 카페나 음식점, 미용실 등등 영업 신고증이나 영업 허가증이 필요한 업종들은 이제 사용하는 이제 면적에 따라서 층수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용도 변경이라든지 위반 건축물, 정화조, 소방시설 이런 것들을 필수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직거래를 통해서 계약을 하다 보면은 기존에 있는 사업자분이나 신규 임차인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잘 알 수도 없고 문제가 생겨도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중개보수 아끼려다가 손해 금액 자체가 중개보수의 몇 배에 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을 자신 있게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직거래 계약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계약서 작성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이 부분은 아마 계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계약을 여러 번 해보셨어도 계약이라는 거는 어쨌든 법적인 어떤 권리 관계를 맺는 거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항상 주의 깊게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아마 권리금 계약을 직거래로 하신 분들은 또 중개보수를 아낄 목적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까지도 직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임차인이 느끼기에 임대인분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또 소유권이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기 위해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 출력해서 체크해야 된다는 사항은 요즘에 많이 아실 텐데 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건물주분이 직접 나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리인이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공동 명의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법인에서 위임받은 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이게 진행을 해도 문제는 없는지 등등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당근 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이렇게 물품들을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 기간도 있고 매월 지급해야 되는 월세라든지 보증금, 권리금,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금액이 이제 오고 가는 거래이다 보니까 부동산 계약에 대한 이제 법률적인 지식이 좀 없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에도 아마 이제 용도 변경이나 위반 건축물, 정화조, 소방시설 관련해서 이제 올려놓은 컨텐츠들이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검색해서 보시다 보면은 그 영상 댓글에 굉장히 많은 임차인분들께서 잘못 진행을 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목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그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문제이니까요. 직거래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관련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